자, 이제 임수일주입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데 수는 수인데 어떤 수다? 양수다 이런 얘기예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크다 이런 얘기죠.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지만 임수는 어떤 바닷물과 같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공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임의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탱크에 있는 물 있잖아요. 그거는 임수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서 뚝뚝 내려오는 비 있죠? 이거는 계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빗물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아파트에 있는 이렇게 물로 본다 그러면은 그 물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아파트 옥상에 있는 그 물을 저수지에 있는 거는 사람이 인공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임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가 온 천하를 뒤덮어도 비는 자연수기 때문에 계수로 보는 거다 이런 얘기죠. 성향이 다르겠죠. 임수인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향이 통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수지나 뭐 호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통이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의 성향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활달합니다. 계수하고 임수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수보다 임수들이 더 뭐냐면은 생각하는 게 폭이 좀 넓습니다. 계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또 하는데 나름대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특징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범하고 또 활동량이 클 때는 또 되게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 성향 자체가 이제 지혜라는 게 하죠. 그래서 이 임수인 사람, 우리 이제 여기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중에도 임수일주가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분은 임자일주. 그래갖고 열심히 하여튼 공부를 하는데 나이가 들으셔도 나름대로 하는데 여자인데 분명히 여자 같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옛날 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남성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자도 임수면은 남성적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임수면은 그만큼 자기의 이제 큰 생각, 뜻,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임자일주과 임수일주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태똥입니다. 모태똥. 그분은 임자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다 물로 밑에 이제 신자진 수국에다가 위에 임수 이렇게 돼 있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몇억 의 사람을 통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이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불로 이렇게 태워진 게 더 무섭냐, 물이 이렇게 수해가 무섭냐, 화마가 무섭냐 이랬을 때 수해가 무섭다라는 거죠. 수해가 한번 나면 모든 걸 다 쓸고 내려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불이 초토화되고 나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봐야 산 2개 뭐 이런 정도라면 해일이 한번 몰고 가면 한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임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리고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궁이라고도 여기 나왔지만 계수도 자궁이고 임수도 자궁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행성에 갔을 때 거기에 생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뭘 보면 아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아주 필수각열한 생명력이 있는 거고, 또 우리들의 임수 그러면은 굉장히 뭐 부드러우고 이러니까, 물 그러면 부드럽고 이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연약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응집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응집력. 이게 굉장히 강한 게 무수라고 하는 뜻인데, 특히 임수가 그런 경향이 크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마 물을 이렇게 융단에다 떨어뜨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요, 하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힘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동그랗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굉장히 강한 거기 때문에 임수를 한마디에서 이렇게 잡아끄는 통합하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합해 갖고 끌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뭐냐면은 그 임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임신이라는 뜻인데, 임신이라는 건 뭐야? 뭔가를 생산해낸다,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임수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좋고 총명하고 창조적이다. 그러면서 물의 특성상 유연함이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내가 행동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내가 주장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임수가 갖고 있는 지혜로움이면서 유연함이다. 이러고 또 이게 저장성, 암기력 이 부분인데, 자, 그만큼 이제 물이 이렇게 쫙 많이 있으면 저장이 되면 그걸 보러 우리가 이제 그 암기력 이런 건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해내고 쌓아 놓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요. 암기력이 좋은 거죠. 그런 측면. 그러고 이제 생각도 많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호수에 가면은 왠지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특별히 뭐 없는데, 여러분들 뭐 산장호수에 가면 평소 때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런 호수나 바다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생각이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고 사색적이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핵심이고 씨앗이고 자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 많은 생각 중에 음란한 생각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의외로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개방적이다라는 것은 뭐 그렇다고 개방적이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남녀를 만날 때 보통 신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쪽으로 간다면, 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력 있게 만나준다는 거죠. 뭐 만나서 뭐 밥 한번 먹으면 어때, 뭐 이런 것들도 용납이 되는 거고, 또 뭐 같이 좋으면 즐길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한국에서 살기에는 약간 좀 그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움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굉장히 그 억압적이고 이런데, 이거는 바닷물을 어디 담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체가 넓은데 세상은 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거를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거 뭐 괜찮은 건데 사회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고,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변덕, 이런 요소로도 나타나는 거고, 이 다혈질이라는 의미도 그래요. 성격이 욱했다 또 참았다 욱했다, 이게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혈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화만 다혈질이 아니고요, 수도 다혈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확 그 파도가 치면서 욱해지는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 때 좀 잘 참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욱해지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특히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 대답하면 욱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때는 아무렇지도. 어떤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하면 욱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또 섭섭하게 해도 뭐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자기만의 기준인데, 중요한 건 그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소에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임수일주들을 만나면 그 사람만의 갖고 있는 독특한 성향이 있는 거죠. 평소 때 임수일지들은요, 잘 유연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그냥 상황에 맞춰서 빠질 땐 빠지고 이러는데, 근데 생각지도 않게 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때문에 그 특성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더라도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 나중에 가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이렇게 보면 속이 깊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껌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이 깊다 보면 그만큼 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속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거냐면 물이 깊다 보니까 그 사람 거를 보여줄 새가 없는 거죠. 그래도 임수일주들이 자기랑 친한 사람한테는 또 시시콜콜이 다 얘기합니다. 같은 이렇게 레벨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하는데, 같은 물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전에까지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비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자기만의 간직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말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 이러는데 그 얘기 안 하다가 보면 그게 병이 도져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머님들이 나 괜찮다, 난 안 먹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싶은 거고, 또 아픈데 또 그냥 안 아픈 척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뭐 속이는 거다, 안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정 조절 미숙이고 화나면 통제 불능이다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임수가 잘 컨트롤이 되고 절제가 됐을 땐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몰리고 또 이렇게 한쪽을 기울다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일주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화를 안 내면 모르되 일단 화를 내기 시작해서, 그런 거잖아요. 해일이 한번 일어나면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임수들이 성질 안 내서 그렇지, 일단 성질을 냈다. 성질을 내가지고 이제 나 이거 다 뒤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 하나도 참다 딱 결정이 딱 나니까 일단 짐 싸들고 다 온 거죠. 그거로 끝이야. 그걸로 끝났어.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 남자도 돈도 많고 아주 뭐 재벌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돈도 많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혼자 어렵게 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데, 임수들이 약간의 뭐가 있냐면 화나면 좀 그러한 거를 다 뒤집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특히나 뭐 임자나 이런 식으로 그 수가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특히나 더 그런 성향이 큽니다. 그래서 수가 넘친다. 그런데 원래 임을 갖고 있으면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임자를 만나면 그 성향을 그대로 발휘하고 더 막 그것을 이렇게 넘치게 행동을 한다면, 임진이나 이런 걸 만나거나 임인이나 이런 걸 만나면 이게 그 기운이 줄어드는 거죠. 임인을 만나면 당연히 그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딴 데 사용이 되니까 그런 욱하는 성향이 좀 덜해진다. 임진을 만나면 당연히 그것을 극해 주니까 당연히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컨트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밑에의 지지가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기질은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갖다가 딴 쪽으로 바꾸는지 아니면 그거를 자제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굳이 뭐 임자는 어떻고 임인은 어떻고 임진은 어떻고 이러한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게 되고, 이게 자꾸 몸에 익다 보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예상이 됐는데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쉽게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임수라고 하는 특징을 머릿속에 두시고 그게 지지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잘 발현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은
그것이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제재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알고 계시고 또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양간들이는 뭐 갑병, 무, 경, 임 이런 양간들은요 양적 성향 때문에 외향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누구 일주가 왔는데 양간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죽어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수라든가 뭐 을목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저기 뭐 정화라든가 뭐 이러한 그 음간들은요 이제 죽을 땐 죽어요.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양간들은 일단은 너무 억압을 하잖아요. 그럼 반발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면서 또 바라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양간이다 그러니까 그 융통성 있게 그걸 갖다가 순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하는데,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화가 났을 때는 양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음양만 이해하면서 이렇게 봐도 어느 정도 모습이 나타나는데, 거기다가 오행이라고 하는 수를 더하고 수라고 하는 것을 수의 성향과 양간의 성향